자, 안녕하세요. 채널원 TV의 안철준입니다. 오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님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SOAR, 소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최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저희의 일상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한 2주 동안 홈워킹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 지금 사무실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한데, 이사님 어떠세요? 예, 사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단 뭐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정보라든지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캐치업을 계속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웨비나의 어떤 기회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또 유용한 어떤 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또 유용한 정보를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들으시면 아마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서론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사님, 오늘은 웨비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SOAR이라는 보안 운영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솔루션 소개를 드리고요. 실제 이 솔루션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관제센터에서 활용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적용 전과 적용 후에 어떤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SOC 엔지니어의 어떤 삶이 되게 나중에는 좋아지시나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좀 더 개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현장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좀 오늘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적용을 조금이라도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이제 보안관제 센터에서 뭐 차세대 보안관제 센터의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하시거나 소어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작하기 전에 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참여하신 분들 추첨을 해서 30분께 스타벅스 쿠폰 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웨비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또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댓글창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실시간으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의견이라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설문조사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볼까요?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SOC 엔지니어가 자동화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SOC에서 실제 사용하는 소어 솔루션 코텍스 X 소어라는 제품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차는 대략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제가 소어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관제센터의 동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실제 저희 회사의 관제센터에서 이제 활용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SOC 동향, 어떤 트렌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네. SOC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어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 기업들이 앞에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안관제센터에서 좀 고도화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주요 키워드들,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기업마다 어떻게 보면 한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 방화벽은 차세대 방화벽, 팔로알토 방화벽. 네. 이런 식으로 SIM 제품도 마찬가지로. 깨알 홍보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정말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제 영역을 네트워크에서 엔드포인트까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보가 많이 뜨고 이제 분석해야 될 양이 많아집니다. 처리해야 될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 관제하시는 요원들은 거의 변화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속도를 높이고 하려면 좀 네.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관제센터가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이제 내부에 축적이 되고 좀 자산화하고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주요 키워드들이
이제 차세대 보안관제 센터의 어떤 주요 좀 핵심 요소들이 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조금 더 고도화된다. 그래서 이거를 관제위원들이 또 함께 처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야 할 일의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포커스될 어떤 분량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그 마지막에 있는 저 표현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이 된다. 저 성과 지표가 보안 담당자의 성과 지표인 거죠. 네, 뭐 보안 부서, 네, 예, 네, 보안 담당자 전부 네.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네네. 사실 보안 담당자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들으시는 같습니다. 분들 중에서 가슴을 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네. 보안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아, 그걸 보여주기 쉽지 지표로서, 않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량적으로 표현할 네. 수 있다면 네.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과 지표, 그 다음에 인사고과를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기술적으로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지만 사실 보안관제센터의 현실은 사실 양은 많고 네. 그러니까 경보도 더 증가하는데 네. 사실 그거를 다 처리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시스템들이 여러 시스템들 최신의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해서 활용하다 보니 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또 분석해야 되는 그 대상 시스템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분석한 범위가 또 넓다 보니 네. 하나의 사고를 인시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완전히 이해하고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또 수일이 네. 걸리는 그런 현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분석을 또 해야 되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보안관제센터에서 아마 이런 어려움들 다들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실, 현황에 맞춰서 이제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수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그런 동향의 흐름에 맞춰서 SOAR이라는 영역으로 솔루션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의를 좀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OA, SOA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에 대한 어떤 가트너의 정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SOA라는 거는 가트너에서 얘기할 때 그 각 조직에서 기업에서 이제 다양한 관제 시스템들, SIM이라고 하는 시스템들 등등으로부터 경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보를 인시던트라고 하는 사고로 등록을 해서 네. 이제 내부의 관제 프로세스하고 절차에 맞춰서 실제 업무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네. 합쳐서 네. 이제 SOA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측에 이제 하단에 그 중앙 허브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가트너에서는 이 SOA 솔루션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제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SOA의 어떤 그 요약이 뭐예요? SOAR이 뭐의 약자인가요? 지금 하단에 표현이 네. 있긴 한데요. 네.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보안관제센터의 그 보안 그 인시던트를 조율하고 조정을 하고 자동화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한다. 이 솔루션이 네, 알겠습니다. 약어만 봐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딱 알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SOA라는 솔루션이 정의는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트너에서는 이게 이제 수년 전부터 이 SOA 솔루션이 여러 가지 그 범위에서 얘기가 되다가 2015년, 17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능들을 합쳐서 SOA 솔루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아, 기능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가운데 있는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안 시스템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조정해주고 조율해준다. 그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ecurity Incident Response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SOA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가트너에서는 이 밑에 있는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을 다 합쳐서 SO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어 솔루션이 보안관제센터를 최적화하고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5명 이상 보안팀 중 30%가 이제 앞으로 활용할 거다, 소아 도구를. 뭐 네. 이런 어떤 예측치를 내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트너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5% 정도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게 월드와이드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점점점 증가할 거고, 네, 네. 2022년도까지 30%가 이 솔루션을 이제 중앙의 허브 역할로 쓸 거다라고 한국상은 예측하고 어떤가요? 있습니다. 퍼센트에 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세요? 가장 큰 네. 그 기업의 네. 이제 그룹의 보안 관제 센터들에서는 이미 네. 기도입을 해서 저희 제품을 네네네.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요. 네네. 지금 올해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빠지겠는데요? 네, 계속 바빠져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수어를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판스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또 해주셨네요. 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그런 단위 기능들이 이제 네. 활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주고 조정을 할 때는 내부에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좀 디지털 형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디지털화돼서 만들어 놓은 흐름이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럼 여러 단계 처리 스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각 단계들을 타스크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앙에 있는 자동화 스크립트가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경보를 가져온다. 이것도 하나의 오토메이티드 스크립트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경보를 가져와서 이 경보를 인시던트라고 등록을 하는 거를 이제 케이스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다른 시스템에서 요거를 해주는 그 솔루션이 별도로 있을 정도인데요. 아, 네네. 이 솔루션 안에서 네. 이제 보안 관제와 관련돼서는 네.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어떤 보안 관제에 대한 통합적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수어 사용 전의 어떤 사례인 것 같은데 실제로 SOC 엔지니어의 어떤 삶인가요? 네. 지금 이 사례는 취약점 결과를 보고 네. 이제 보고서를 워드로 만들고 와, 그다음에 뭐 서비스 나우라는 어떻게 보면 티켓팅 시스템에다가 네, 네, 케이스를 네. 등록하는 하고 처리하고 과정을 좀 빠르게 표현한 건데요. 네네네. 사실 하나씩 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인 일들, 네. 또 오류의 소지도 있고요. 네. 굉장히 지루한 작업으로 보고 자,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반복적일 것 같고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소어 사용 전의 어떤 그 업무 플로우가 소어를 도입하면 어떻게 바뀔지 간단히 사례로 한번. 네. 이거는 이제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경보를 하나 수집을 해서 네. 그 경보를 관제 요원이 처리하는 거를 단계를 네. 플레이북이라는 거로 자동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하나의 어떤 블록이 플레이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플레이북의 하나의 업무 하나의 타스크라고 타스크라고 보면 되는 보면 거죠. 되고요. 네네. 네. 지금은 하나의 플레이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하나의 창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플레이북을 하나 구현을 한다는 의미는 네네. 내부의 프로세스를 네. 명확하게 디파인 한다라는 의미가 네.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을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소아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어 시스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텍스 X 소어라는 이름으로 조금 긴데요? 먼저 이 제품 이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기존에는 차세대 방화벽 네. 요 유명하시죠? 네트워크 쪽에 네.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네. 영역을 확대해서 네. 이런 보안 관제 분야, 자동화 분야로 넓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의 좀 브랜드, 하나 영역의 브랜드가 코텍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네. 코텍스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 대뇌 피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좀 뭐 어떤 대뇌 신경 세포들의 집합
아, 네.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관제센터의 좀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한다.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소어에 X자가 붙어서 X는 뭔가요? 익스텐디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타 솔루션에 비해서 한 발 앞선 네. 확장된 소어 솔루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안관제센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네. 한 발 앞선 소어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텍스 엑소. 그 전에 이름이 뭐였던가요? 그 전에는 데미스토라는 데미스토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이고, 네. 아무튼 이제 코텍스 엑소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타사의 어떤 뭐 소어 이렇게 솔루션이 좀 있을 텐데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만의 어떤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네, 전체적인 어떤 구도인 것 같네요. 네, 전체 구성을 이제 네. 블록 형태로 표현을 한 건데요. 네네. 지금 좌측에 세 개의 박스는 기존의 데미스토 제품에서 제공하는 그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경보를 입력을 받아서 음. 자동화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네네. 엑스소어로 이름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가트너에서도 아까 큰 세 개의 축을 말씀을 했었는데요. 네. 이 우측에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보만 수집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네.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들, 뭐 산스라든지 네, 오픈 네. IOC를 받아서 네, 처리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자체에 그 오토포커스라는 TI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 서비스의 피드를 받아서 네. 이제 내부적으로 그 이제 스코어링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 좀 정제를 하고요. 네네. 그 결과를 네. 분석에도 활용하고 네. 방화벽이나 네. SIEM이나 타 네. 시스템에 제공도 해줍니다. 제공도 해주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제 시스템의 좀 중요한 역할을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기능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큰 네. 가트너에서 요구하는 큰 세 가지의 기능들이 네.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트너의 요구 기능들을 가장 충실히 좀 구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이름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 엔진, 네. 그다음에 인시던트 관리 플랫폼, 네. 그다음에 케이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티켓팅 시스템, 네. 또 새롭게 추가된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크게 4개의 어떤 컴포넌트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하나하나 한번 참 자세히 간단하게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엔진이라는 측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좌측에 보시면 마치 플로우 차트처럼 흐름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 비주얼 플레이북 에디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네. 빠르게 어떻게 보면 각 타스크들을 구성을 하고 네.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서 그럼 각 타스크를 다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어떤 변경할 수 있고 스크립트 방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타사 제품도 유사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좀 함수 같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가능한 적게 해서 네. 사용자가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네. 만들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다양한 다른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통합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능도 당연히 제공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수백 개의 제품들, 그 다음에 한 개의 제품에서도 여러 개의 API를 제공을 해서 맞아요. 이제 필요에 맞게 그 네. API 그 액션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네. 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네. 또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적용할 수 있는 뭐 되게 다양하네요. 네, 사실 단순한 경보만 수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분류들을 보시면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부터 그다음에 뭐 악성 코드 분석, 뭐 다양한 기능들을 제품들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여기 리스트에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상의를 좀 드려야 되나요? 표준 연동 방식 REST API를 쓰는 경우는 네. 쉽게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을 하면 네. 저희하고 저희 파트너사하고 이제 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의하시면 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것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측면 한번 볼까요? 두
두 번째는 협업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네. 가상의 워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한국말로 뭘까요, 저게? 워룸은 네. 하나의 전략 상황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 분위기도 좀 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하나가 딱 올라오면 네. 관제 요원들이 그 인시던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가상의 상황실에 모이는 겁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네. 플레이북이 쭉 실행이 되면서 네네. 분석된 결과가 네. 이 가상의 상황실에 쭉 표시가 되고요. 아, 네네. 이 안에 분석가들이 필요하면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그 명령을 내려서 네. 그 결과들이 상황실에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네. 빠르게 협업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 기능이 타 제품에 비해서도 사실 우수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메일로 뭐 문서하고 전화하고 언제 그렇겠어요? 통합적인 이런 솔루션으로서 뭔가 협업을 하면 바로바로 처리도 가능하고 꽤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게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기능인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현재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 네네. 이 기능 때문에 도입한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능 한번 볼까요? 보안 티켓팅 부분이네요. 네. 그 앞에서도 네. 뭐 케이스 관리 시스템, 네. 티켓팅 시스템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맞아요. 그 경보가 하나 올라오면 네. 이거를 인시던트라는 사고로 케이스를 등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처리가 끝나면 뭐 네. 이제 종결, 네. 클로즈 상태로 그렇죠. 바꾸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네. 이제 쉽게 이 시스템 안에서 할 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로 그 상태별로 다 모니터링 가능하네요. 네, 모니터링 어느 정도 처리가 돼 있고 뭐 이런 상태들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도 해볼 수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같은 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어 솔루션이 네. 관제센터의 중요한 그 허브 역할을 하려면 그렇죠. 뭐 SOC 관리자, 뭐 네. CISO 네. 이런 분들이 네. 전체 상황들을 이제 쉽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대시보드를 네. 쉽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요 소어 영역의 제품들이 대시보드를 강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사용자가 위젯 형식으로 해서 네.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필요에 따라서도 추가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네.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 한번 볼까요? 네. 타사 제품에는 없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네네. 코텍스 제품, 코텍스 엑스소어에서는 네.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수집하고 네. 통합을 하는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IOC들,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피드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뭐 표준 프로토콜, 택시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오토포커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피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플레이북을 통해서 서로 좀 정제하는 작업들을 거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부에 모아놓은 거를 네. 방화벽이나 SIM, 타 시스템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텍스 엑스소어의 또 특별한 기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확장성도 좀 괜찮다는 말씀이 있던데, 네, 어떤 부분인지요? 네. 이제 이 엑스소어 제품은 네. 뭐 소프트웨어 방식인데요. 네.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다가 그 서버 한 대에다가 설치를 해서 네.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규모가 크거나 할 때 네. 인시던트가 많아지면 네. 이제 그 서버를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유연하게 네. 이제 엔진이라는 기능을 네. 별도 서버에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데미스토 서버에서 네. 엔진을 지금 세 대로 별도로 분리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뭔가 인티그레이션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네. 이 엔진 서버로 명령이 내려가서 동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네. 좀 부하 분산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부하 분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장성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로드 밸런싱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적 서버를 쉽게 또 증설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 측면에서도 풍부하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소어 솔루션은 사실 인티그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야 될것 그다음에 같아요.
이제 제품이 많아지면 네. 늘어나면 또 계속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네. 보시면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다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서 네, 쉽게 네.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고 네네네. 여기에 오픈소스들이 이제 고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 올리기도 네. 하고요. 본인들의 사례나 케이스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플레이북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제 하단에 보면 네. SDK하고 개발자 포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개발 툴을 통해서 네. 직접 쉽게 개발하고 사례들, 예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개발 툴 안에 그 애드온이 있어서 네,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자, 있습니다. SDK를 그럼 본인의 어떤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하거나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네,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서 어, 직접 네. 그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무료 버전을 네네. 노트북에 받아서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의 인더스트리, 본인의 인더스트리라든지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네,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들 사례를 만약에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인시던트뿐 아니라 위협 인텔리전스하고 인시던트를 중앙에 다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보안관제 센터의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신감이 묻어나시네요. 네. 사실 좋은 솔루션을 소개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소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코텍스 엑소어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면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이 제품을 인수하고 실제 저희 회사의 보안 관제센터에 적용을 했고요. 스스로 먼저 적용을 해보셨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적용해보고 괜찮아야지 고객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효과 전후에 비교를 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로알토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관제 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제 뭐 본사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 보안관제 센터가 생긴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SIEM 제품도 도입을 하고 네. 해서 관제를 하다가 네. 요거는 그 외부의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자체 아, 팔로알토 자체? 네트워크스 내부의 보안관제 센터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전 직원이 한 6만 5천 명 정도, 6,500명 네, 정도 네. 되고요. 네. 이제 엔드포인트는 서버, 엔드포인트 다 합쳐가지고 네, 한 2만 개 정도.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이제 13개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요. 음.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장비들이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 모니 관제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시스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자, 전통적인 SOC 엔지니어 담당자분들 하루. 네. 사실 팔로알토가 이랬었고 네네. 실제 현재 보안관제센터 관제위원들도 비슷한데요. 네네. 대부분의 관제센터에서는 SIEM 제품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경보를 수집을 합니다. 네네. 그 경보가 좀 부정확합니다. 네네. 그러면 네. 관제위원은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튜닝을 하거나 튜닝하고 네. 또는 분석하죠. 중복된 경보들은 또 조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사고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잘못 축약을 하면 중요한 경보를 또 놓칠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관제 센터에서도 네. 거의 90% 이상의 업무를 네. 이 탐지하는 경보에 대응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제 요원들이 반복적인 일들, 네. 수동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 좀 이직률도 좀 심했던 그래서 편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도 높은 이직률. 특히 SOC 담당자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반복적이고 또 네. 이제 이런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십 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어나나요? 보통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네네네. 같은 네. 일들을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반복을 해야 경우가 되니까. 많습니다. 네. 네.
아마 높은 이직률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어떤 전통적인 SOC 하루에서 실제로 소어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네. 주시네요. 그래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네. 그 처음에 3년 전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음. 조금이라도 좀 자동화를 해볼까 해서 음. 커스터마이징으로 일부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기능은 사실 전체 흐름을 자동화하진 않고 네. 각 일부 요소들만 필요한 개발을 부분만 했었고요. 조금 이제 자동화를 하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거는 이제 국내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SOC 엔지니어가 직접 하지 않고 네네. 관제 업무를 잘 모르는 개발자한테 어떻게 아,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네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제 업무들의 뭐 케이스 관리를 자동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중복된 경보를 네. 좀 줄인다든지 네. 이런 업무들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업의 어떤 정확한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로 소어를 적용했을 때 어떤 삶이 어떤 아름다운 삶으로 변형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3년 동안 사실 이런 자동화 솔루션, 네. 이게 소어 솔루션 없이 업무를 하다가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네네. 이 제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3년 동안에 계속 개발해 오고 네. 좀 이렇게 문서화하고 좀 체계화했던 일들을 이제 3주 만에 다 와.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빨리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이제 이미 3년 동안 하면서 그 절차들을 다 네. 문서화해놓고 네. 체계화했기 때문에 이제 네. 가능했던 어느 정도 일이고요. 준비가 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소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적용하는 데까지 3주는 너무 빠를 것 같고 실제 네.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규모나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사실 이걸 정확히 디파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제 사전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해놓느냐에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을 네. 얼마나 이미 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짧게는 뭐 3개월, 좀 길면 6개월 정도. 이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관제센터에서 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SOAR 솔루션을 도입을 한 다음에 실제 개발 과정 없이 이제 SOC 엔지니어가 업무를 아는 엔지니어가 이제 위저드 형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플레이북을 만들면서 어떻게 디벨로퍼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네. 간단한 파이썬 코딩들을 좀 추가해서 네네. 쉽게 좀 자동화해서 플레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개발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네. 그 엔지니어가 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플레이북으로 빨리 만들 수가 있고요. 군침 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네.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서비스 나우라는 네. 별도의 그 티켓팅 시스템을 썼었는데 이게 하나의 솔루션, 소어 솔루션에서 그 기능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필요 없네요.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네. 모든 업무를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로 플레이북으로 다 만들었고요. 그 중에 전체 업무 중에 약 한 70% 정도는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네. 처리가 되고 네. 한 30% 정도만 좀 사용자의 네. 개입이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워라벨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퇴근을 일찍 부르는 소어 시스템.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네. 어떤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네. 좀 더 선제적으로 위협을 분석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빨리 수가 도입해야 되겠는데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하려면 그죠? 네. 실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국내 큰 대기업에서는 이미 네. 저희 솔루션을 사서 구매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경보, 인시던트, 그다음에 플레이북들은 실제 활용하는 경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인시던트 유형의 제품 이름들이 좀 적혀 있긴 한데요. 네.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뭐 그 스플렁크라는 솔루션, SIM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경보를 인시던트로 처리합니다. 그 외에 여러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플레이북 예시들을 이런 걸 다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내용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이제 작년에 3개월 정도의 데이터들을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실제 각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건수가 거의 1000억 건 정도 됐습니다. 3개월을 3개월에? 하면.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각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방을 하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예방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이벤트를 네.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에서 네. 이제 이 수어 제품에서 플레이북이 동작을 하면서 네. 이제 중복되는 이벤트들은 축약을 그렇죠. 합니다. 네. 걸러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시던트라는 걸로 새롭게 등록을 하는데 네. 거의 한 2,000건 2,000 정도로 확 주네요. 확 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2,000건의 한 4분의 3 정도는 네. 이제 플레이북에서 또 자동으로 자동으로 처리를 대응을 해서 네. 완료가 되고요. 네. 그중에 이제 사용자가 실제 개입하는 거는 네. 한 4분의 1 정도. 네. 실제 담당자가 이 건수에 대해서 하는 건 한 500건 정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3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네. 사고의 유형을 분석을 했을 때 네. 좀 중대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름답네요. 네. 실제로 보안 담당자들 이런 그림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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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원하시는 이런 그림이실 텐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팔로알토의 어떤 이제 케이스 사례를 봤고요. 이제 활용 사례, 또 다른 어떤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은 뭐 시간상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지금 요 케이스 관리는 네. 그 앞에서 이벤트들을 이렇게 축약하는 네. 좀 중복된 경보를 제거하는 거를 네. 플레이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아주 거예요. 상세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어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서비스 나우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경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웹해킹과 관련된 경보, 네. 악성 코드와 관련된 경보. 그거에 따라서 거기 안에 그 컨텍스트들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필드도 다르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비스나우 개발자한테 이 필드를 추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그 수어 솔루션하고 또 다시 인티그레이션 연계해서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어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는 네. 이 안에서 네. 쉽게 필드도 추가하고 그 아까 제가 가상의 그 워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네. 또 케이스 협업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유사한 경보들이 돌아오면 들어오면 그거를 한 건 한 건 다 처리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사한 거, 동일한 거는 클로즈 상태로 그렇게 바꿔버리면 빨리빨리 되고, 제거해버려야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하루의 건수인데요. 네. 지금 처음에 네. new alert before deduplicate 해서 네. 네. 중복 제거하기 전에 한 1190여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중간에 플레이북을 그래서 동작해서 이제 중복된 거 856건을 클로즈 시키고 지금 859는 클로즈하는 숫자예요. 예. 아. 그래서 새롭게 이제 네. 생성된 인시던트는 네. 336건 거의 뭐 한 30%뭐 25% 그러네요. 사이로 네, 해서 네, 네. 확 주네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우측에 이제 제품 이름도 써 있긴 한데요. 네. 저 이벤트들을 네. 이제 실제로 관제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플레이북 형태이네요. 네, 지금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플레이북으로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좀 네, 하이 레벨로 네. 좀 표현을 하긴 한 겁니다. 네, 근데 네. 이 안에 들어가면 다른 로직들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데요. 있겠죠. 네. 먼저 이제 서비스 나우를 썼을 때 음. 사고가 서비스 나우에 등록이 되면 이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경보뿐 아니라 뭐 REST API라든지 CSV라든지 다른 형태의 경보들을 가지고 와서 네. 밑에 하단부에서 이게 이미 있는 인시던트하고 중복되어 있느냐 로직을 비교를 해서 네. 중복되면 스킵을 하고 스킵하고. 없으면 새로 만들고 그 네. 과정입니다. 사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스크립트나 단순한 어떤 순서도 프로차트 워크플로우 같은데 네. 실제로 하는 일은 엄청나게 일을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이제 피싱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하나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피싱을 처리하는 사례인데요. 사실 수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벤더들에서는 이 사례를 가장 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그 이유는 가장 효과를 거두기가 쉽나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피싱 메일은 많이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안 담당자는 그 피싱 메일을 받아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음. 이제 처리를 하는데 하루에 뭐 많은 시간들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모 고객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항상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음. 소어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월 15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례인 거죠? 네, 요거는 저희 회사의 사례이기도 하면서 네네. 저희 고객사의 사례이기도 실제로 한데요. 저 정도의 시간을 피싱 처리하는 데 다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피싱 메일이 하나 오면 네. 수신을 하게 되면 그 네. 안에 뭐 URL이 있다든지 뭐 메일을 발송한 이메일 그 송신자가 있는데 아니면 첨부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뭐 삭제를 해야 될지 네. 판단을 하는데 판단해야 되죠. 그 메일이 뭐 한 건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들어오기 계속 때문에요. 들어오죠. 네. 실제 관제 요원 한 명당 한 달에 거의 이틀을 네. 요 업무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뭐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한데 45분 정도 걸리는 평균 사고 건당 시간이 뭐 1에서 5분 정도 확 주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분석하고 맞습니다. 그 일에 더 포커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시간을 더 좋아지고 더 개선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또 네, 사실 이 제품 안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네. 좀 그 마이닝을 하는 기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들 이런 거는 계속 그 학습을 통해서 네네. 축적해 나가고 네. 유사한 패턴이 들어오면 예측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처리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의 어떤 그런 데이터도 계속 누적이 되면서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은 그 소어 솔루션을 이제 저희 고객사의 좀 상황인데요. 네. 처음에 소어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몇 건의 피싱 메일을 받았고 네. 그 중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네. 몇 건이 이제 멜리셔스하게 판단이 됐는지 네. 그 건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각각 1개월, 이제 네, 6개월로 6개월 서로 단위로. 비교한 건데요. 네. 지금 수치를 보시면 처음 1개월에는 뭐 413건의 피싱 메일을 받고 74건이 이제 멜리셔스하다 판단을 했는데 6개월에 보면 921건, 그 중에 345건이 이제 멜리셔스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교해진다. 피싱 메일이 더 증가하고 네네. 거기에 악의적인 요소들도 네. 많아진다. 네. 근데 이제 밑에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제 이거는 MTTR이라고 그래서요. 네. Mean Time to Response, 하나의 대응 시간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긴가에 대한 표현이군요. 네. 점점 짧아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피싱 메일을 처리할 때 네.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 도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엑소어, 네. 엑소어, 네. 코텍스 엑소어. 네. 입에 좀 붙어야 돼, 계속. 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코텍스 엑소어의 가치를 네. 이제 앞에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네. 보안관제 센터와 고객사의 케이스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어느 특정한 날 경보의 개수가 1119건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자동화된 플레이북을 태우면서 중복을 제거하고 하면서 336건, 거의 뭐 25%, 30% 사이로 감축을 시킬 수 있었고요. 네. 자연스럽게 기존에 그 중복되는 경보는 당연히 이렇게 클로즈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싱 메일에 처리할 때도 실제 한 45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네. 뭐 빠르면 1분, 뭐 좀 시간이 사용자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합쳐도 5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가 되는 케이스를 보셨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인시던트라는 걸로 등록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케이스의 약 75%, 한 4분의 3 정도는 자동화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사용자의 개입은
분석가의 개입은 한 4분의 1 정도로 실제 효과를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고객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감소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저렇게 감소 자동화하면서 네. 진짜 중요한 문제를 혹시 또 이렇게 스킵하는 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으시죠? 네, 사실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엑스소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네. 관제위원들이 자꾸 룰을 튜닝을 하고 이렇게 축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그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룰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 룰을 처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네. 정말 확실한 룰만 제거하고 아, 확실하지 네, 않은 네, 것만 네, 네. 제거하고 아, 점차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조금이라도 네. 의심스러운 게 네. 있다 그러면 경보를 발생시키고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네, 이것들이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히스토리가 쌓이면 점점 강화하고 계속 또 튜닝하고 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소어를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소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가트너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랑 친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보안 솔루션, 네. 특히 보안 솔루션 관점에서 봤을 굉장히 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솔루션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 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소아 솔루션은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서 구동해서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고객사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면 아웃 오브 더 박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플레이북이 뭐 수백 개씩 됩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고객사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필요합니다. 고객이 그걸 다 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걸 다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네. 이제 고객사에서도 최소 한 명의 이제 전담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벤더에서는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 팀을 활용하는 게 네, 네. 가장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 실제 적용하는데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번 편하게 상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좀 상담해드리고 요즘 코로나19인데 그래도 상담하러 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실 지금 연락 주시면 금방금방 오겠는데요. 네, 사실 오늘 짧은 시간이라 네.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요약이라든지 케이스 사례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실제 그 고객 사이드에 필요한 것들 좀 더 딥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사용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관제 센터에 한해서만 사용되지 않고요. 이제 뭐 취약점 관리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그 외에 내부자 이상행위 분석을 탐지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탐지가 되면 뭐 그 사용자의 DRM을 뭐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기능을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그 대응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도 이 소원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OR 도입과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업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시던트도 많고 이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이슈일 것 같고 반복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것들 빨리빨리 없애고 진짜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인력이라든지 노력이 집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KPI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도입을 빨리 서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 이사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소어 솔루션을 검토하시거나 이제 보안 관제 센터에 대한 뭐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 뭐 오늘 웨비나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잘하셨어요. 네. 좋은 솔루션을 소개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 이 솔루션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자긍심이 굉장히 있으셔서 실제로 상담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이제 자막으로 여러분들 최선 연락처 공개돼도 되죠? 네. 이제 나가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팔로알토 웨비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